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간밤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CES 2026을 계기로 해서 많은 기업들의 파트너십이나 협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투자 소식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초 랠리를 어제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가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한 차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사실 장중에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어제 경신했던 고점을 기준으로 5만 선 돌파까지 남은 격차가 단 1.1%입니다. 다우 5만 시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 달성을 앞두고 약간의 저항이 걸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0.95% 반납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32% 밀려나면서 6,922선, S&P 500 지수 역시도 이제 7,000선 경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레벨을 앞두고 나서 약간의 리지스턴스가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던 데에는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였던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M7 기술주들 막판에 탄력도가 조금 저하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일라이릴리를 필두로 해서 여타 헬스케어 관련주들 역시도 비교적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했던 데에는 경제 지표들의 방향이 엇갈린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두 가지 고용시장에 대한 힌트가 오늘 먼저 발표됐는데요. 일단 11월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를 보면은 구인 건수가 714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760만 건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게 발표됐던 수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년 만에 최저 수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새롭게 채용을 함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신중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가 하면 12월 ADP 민간 고용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4만 1,000명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 역시도 예상치였던 4만 8천 명 증가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에 대한 점진적 냉각 우려를 자극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총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서비스업 경기는 예상 밖의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가 54.4로 발표가 됐습니다. 50을 기준선으로 해서 그를 웃돌면 경기 확장 국면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조한 서비스업 경기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예상치였던 52.6도 꽤 의미 있는 폭으로 웃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의 결과들이 엇갈리다 보니까 지수도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하루에 최대 5천만 배를 확보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영향이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가 되고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흐름이 있죠. WTI 기준으로 1.6%가량 밀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M7 종목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알파벳의 주가가 2.4%대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역시도 1%대의 플러스입니다. 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칩 주문을 그만해달라라고 기업들에게 권고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일까요? 일종의 면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테마 안에서 인텔의 주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랜 반도체 명가인 인텔이죠.
지금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턴어라운드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늘 중요한 관문을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ES에서 AI PC 전용 칩 코어 울트라 시리즈 3를 공개했고요. 코드명 기준으로는 펜서 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칩이 인텔의 가장 최신 공정인 18A 공정을 적용해서 만든 칩이라는 겁니다. 18A 공정 출시는 약 10년 만에 최대 기술 업그레이드로 평가를 받는데 그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제품을 출시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 확보 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을 확인해 보자면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은 1%대 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월가 하우스들의 의견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간밤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함과 동시에 목표 주가를 275에서 400달러까지 높여 잡았거든요. 2026년도 공급 물량이 사실상 완판, 전부 다 팔렸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HBM4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력을 지니게 됐다는 거고요. 유리한 위치에 계속해서 놓여 있을 거라는 진단 등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파이퍼 샌들러에서 오늘 앱 러빈에 대해서도 의견을 업데이트했거든요. 주가가 크게 뛰었길래 어떤 의견인지 찾아봤는데 비중 확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800달러를 유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커머스 데이터가 양호하고 대형 브랜드들을 타겟팅함으로써 앱의 서비스에 대한 채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장중에 많게는 3%대 뛰기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2.5%의 플러스권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주들의 움직임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이죠. 에브비가 먼저 뉴스가 있었는데 항암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레볼루션 메디선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마감 후에는 일라이 릴리의 벤틱스 인수설이 등장하기도 했죠. 이제 다음 주면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될 텐데 이를 앞두고 기업들의 M&A 소식들이 솔솔 들려오고 있다는 것도 최근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약 출시를 앞두고 간밤 UBS에서 목표 주가를 1,2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가 무기한 재개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자 어제 하락했던 에너지주 가운데에서 일부 정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났던 오늘입니다. 특히나 베네수엘라 쪽에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발레로 에너지의 주가가 장중에 4%대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순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순위 변동 내역을 확인해 보시죠. 알파벳이 애플을 누르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주가의 급등률은 2.3%로 포착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3조 8,830억 달러까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번 CES 2026 행사에서 AI 성장 모멘텀을 증명해냈다라는 평가를 야후 파이낸스 측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AI, 반도체, 로보틱스, 이번 CES의 핵심 키워드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될 텐데 이런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앞으로의 포텐셜을 증명해냈다라는 진단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주들이 다 함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전에도 살짝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방산 업체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요 경영진들의 보상안이 너무 높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에 그동안 들어갔던 돈을 앞으로는 생산 시설을 늘리고 그리고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인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록히드 마틴 가장 큰 미사일 제조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4.85% 막판까지 하락세를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500선 반
반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으로 해서는 노스롭 그루먼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5.56%의 급락입니다. 마찬가지로 580달러 선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홀딩스 오늘 CES에서 꽤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로보틱스 시장 안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피지컬 AI 사업부를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홀딩스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칩에 들어가는 설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데요. 이번에 피지컬 AI 사업부를 신설함으로써 훨씬 더 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킬 것 아니냐 이러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크게 움직였던 또 하나의 종목으로는 퍼스트솔라, 제프리스 측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내려잡았고요. 목표 주가 역시 260달러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여러 결정들이 다소 의문이 든다. 그리고 visibility 측면에서 제한적인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진단을 전했습니다. 퍼스트솔라의 주가는요. 간밤 10%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인수, 막바지 협상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목이 됐던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스 오늘의 급등 특징주로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 규모는 10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르면 이 M&A에 대해서 최종 확정 뉴스가 전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 들려온 소식입니다. 오늘 주가는 36.6% 뛰어오른 채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과연 편입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편출이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스트래티지 결국에는 유지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2.4%의 플러스 암호화폐 전반의 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브리핑 마칩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거대 기술주의 자리를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새해 초반 미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형주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6일까지 집계된 연도별 누적 수익률을 보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약 4.1%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요 지수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의 상승률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인데요. 특히 시가총액 비중에 상관없이 모든 종목에 동일한 무게를 두는 S&P 500 동일 가중 지수가 약 2.9% 상승하며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소수 빅테크 기업에서 벗어나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다양한 가치주와 중형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소형주 랠리의 배경으로 금리 인하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다는 점,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위 산업계를 정조준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산업체들의 과도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요.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우기보다 무기 생산시설에 더 투자하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방위산업체 경영진과 주주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핵심은 자본의 우선순위 재설정으로 방산업체들이 현대적인 신규 생산 공장을 짓는 대신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은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희생이자 손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무기 납품이 지연되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제한, 경영진 연봉 상한선 500만 달러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언 직후 로키드 마틴과 RTX, 노스롭 그루먼 등 주요 방산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은 그동안 방산주의 핵심 매력이었던 안정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매물을 쏟아냈고 방산 섹터 ETF 보유자들 사이에서도 포트폴리오 재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화면 속의 데이터를 넘어 육중한 건설 장비를 움직이고 스스로 작업 현장을 판단하는 물리적 지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중장기 기업 캐터필러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율주행 건설 현장 구축에 나섰고 반도체 설계 거인 암홀딩스는 로봇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체질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캐터필러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대폭 확대해 중공업 분야의 AI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로봇 전용 칩인 제슨 토르인데요. 이를 통해 스스로 지형을 파악하고 작업하는 자율주행 건설 장비는 물론 현장 작업자와의 안전과 효율을 돕는 전용 AI 비서를 구축합니다. 또한 가상세계의 실제 공장을 그대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장비 가동 효율을 극대화하고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칩 설계의 90% 이상을 장악한 암홀딩스는 로봇 시대에 대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암홀딩스는 로봇과 실물 기반 AI 기술을 전담하는 피지컬 AI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암홀딩스는 기존의 클라우드, AI 엣지에 이어 물리적 AI를 더한 3대 핵심 사업 축을 완성했는데요. 이는 젠슨 황 CEO가 강조한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AI가 될 것이라는 비전에 대응해 로봇 전용 반도체 설계 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AI 열풍의 조연에 머물렀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는 연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신기술이 낸드 수요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샌디스크에 대해 강력 매수 의견, 목표가 $390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목표 주가 상향의 기폭제는 CES 2016에서 나온 젠슨 황 CEO의 발언이었는데요. 젠슨 황은 차세대 칩 베라루빈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루필드 4 기반의 전용 스토리지 계층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더 긴 문맥을 기억하고 복잡한 추론을 할 때 낸드 메모리가 GPU의 데이터를 직접 공급하는 핵심 계층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낸드가 AI 워크로드의 실질적 성능 개선에 가능케 하는 전략적 자산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낸드 가격은 지난 4분기 20% 상승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30% 이상의 추가 상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샌디스크는 무리한 증설 대신 고수익 제품인 기업용 SSD 비중을 늘리는 수익성 위주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인 스타게이트와 여러 가지 제품 기반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실적 가시성 또한 2027년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뉴욕주에 총 $1,000억 투입하는 초대형 반도체 생산시설, 이른바 메가팹의 첫 삽에 뜹니다. 미국 역사상 단일 민간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의 꿈이 뉴욕주 온다가가 카운티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오는 1월 16일 총 $1,000억 규모의 메가팹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규모로 추산되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 부지에 최대 4개 팹이 들어서고 완공 시 미국 내 최대 반도체 제조단지가 됩니다. 해당 팹에서는 엔비디아 루빈 등 차세대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HBM과 최첨단 D램이 집중 생산될 예정인데요. 산제이 메호트라 마이크론 CEO는 이번 메가팹 착공은 마이크론과 미국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다. 미국 내 유일한 메모리 제조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